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그 5G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은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고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모습 한번 볼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을 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장 영향을 미쳤다가 결국 한 3시쯤부터 폭락을 시작해서 급락입니다. 폭락은 아니고요. 급락을 시작을 해서 거의 뭐 1%대 중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끝났는데요. 결국 스윙폭은 한 2% 정도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대선이 끝날 때까지 추경 통과는 없다. 그래서 지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전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 전날, 그죠? 시장이 큰 폭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과시킬 것 같다, 통과시킬 수도 있다, 통과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비디오 동영상을 통해서 시장에 전달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반등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하락이 일어난 것을 이해를 해보면 결국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지금 보시면 바닥 대비해서 미국 증시가 80%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라서 이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하면 당연히 조그마한 불확실성만 나타나도 시장은 변동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2% 오르고 뭐 2% 빠지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쉬운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엘리베이트, 그러니까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또한 과거의 예를 보시면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때는, 즉 대선의 결과를 모를 때에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 내지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거의 뭐 한 60%대, 그리고 트럼프가 30%대, 이렇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뭐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4년 전을 되돌아가 보시면 힐러리 대통령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지율은 높았으나 오히려 힐러리는 대통령에서 당선이 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크게 높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또한 더 어려운 부분은 지금 대법원으로도 갈 수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 경우에 이게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면 정말 또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1월까지의 변동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극도의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일어날 때는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얘기를 해드렸다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투자를 하지 않고 내년 초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11월 3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좀 곤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해드리면, 여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쪽에 투자를 꼭 일으켜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 그 패권 싸움으로써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뭘까요? 당연히 5G입니다. 5G에 대한 투자가 지금 상당히 힘들다, 뭐 여태까지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최근 계속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뭐 퀄컴 얘기 나오고, 뭐 상당히 많은 그 기업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브로드컴 얘기도 나오죠. 즉 5G에 대한 투자만큼은 중국을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됐건 바이든 대통령이 되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패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다. 물론 이게 뭐 5G에서 바로 6G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테슬라의 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자율주행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 5G가 필요한 이유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자동화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 투자다. 사회 간접 자본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G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은 충분히 굉장히 놀라울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을 놓고 보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게 퀄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스카이웍스 솔루션, 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또 좀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콤스코프 홀딩스, 자, 이런 종목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5G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G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져서 투자를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할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1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바마 정권 때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정책 자체가 워낙 또 석유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 자체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년을 놓고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고요. 자,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오일만이, 그러니까 석유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아람코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더라도 나는 전기차를 지지한다, 전기차에 대한 어떤 혜택을 많이 줬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이유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고 인도고 뭐 다른 나라다, 러시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환경 변화와 이 부분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일만이도 서포트를 할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도 입장도 이쪽 친환경을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서 더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중국은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G처럼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이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누가 승자일지의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ETF를 활용한 투자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이 저희가 뽑아본 대표 ETF 21개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가 자그마치 8개, 즉 38%나 됩니다. 그러니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ETF의 투자가 그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ETF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PBT, 또 QCLN, PZD, GRID, TAN 이런 5개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PBW라는 종목이라든지 CNRG라는 종목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ETF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초뉴 에너지라든지 진코솔라, 그리고 크네이디언 솔라, 융기 실리콘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죠.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유럽의 바커케미, 그리고 또 미국의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짚어봤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